안녕하십니까. 잠실 마이스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잠실 마이스가 뭐길래 다들 관심이 많고 해당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미래 이 주변의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세련되고 멋있죠. 이 지역의 강남 삼성동 쪽에는 현대차 GBC가 들어설 거고, 영동대로 지하화 도로가 생기며 잠실 주 경기장은 새롭게 리뉴얼하고 야구장은 한강 쪽으로 옮겨서 다시 건축합니다. 그리고 전시 컨벤션이 들어서는데 이 자리가 현재 코엑스의 3배라고 하니 가히 대단한 규모죠. 참고로 이 모든 자료는 서울시에서 발췌했습니다. 잠실 마이스 지구는 코엑스와 종합운동장 약 660만 평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미래 경쟁력 담보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스 산업이 어떤 것일까요?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파급 효과로는 교통, 숙박, 공연 등 연계된 산업 분야에 총 585조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연평균 약 15.5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청년 고용이 필수적인 관계로 청년 실업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일자리가 332만 개 창출된다고 합니다. 연평균 약 8만 6천 개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이스 산업은 지식의 창조, 발전, 공유와 확산, 융복합을 매개하는 플랫폼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제품, 신기술, 무역사업 관련 정보가 교류되고 무역 상거래가 증진된다고도 합니다. 또한 각종 국제 행사, 이벤트 개최 등은 도시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국제 도시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니 마이스 산업은 정말로 가히 놀랄만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 복합단지의 비전과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도 모두 서울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목표는 첫째, 비즈니스, 국제 업무가 들어서고 그러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그 다음에 마이스, 전시 컨벤션을 통해서 도시명 마이스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스포츠, 이벤트 중심 프로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고 엔터테인먼트 등 해서 대중문화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세계가 모이고 시민이 함께하는 국제교류의 장을 조성하는 게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을 보면은 글로벌 마이스 밸리를 조성하는데, 밸리란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판교에 벤처밸리도 있고 이쪽에 강남과 잠실 일대 글로벌 마이스 밸리라고 새로운 신조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쪽에는 국제 업무 마이스 핵심 공간, 즉 업무 중심 공간으로 들어설 거고, 그 탄천을 넘어서 잠실 쪽에는 스포츠 문화 마이스, 즉 전시 컨벤션 등 종합적인 복합 이벤트를 같이 할 수 있는 밸리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실 운동장 일대에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그 한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일대 같은 경우는 먼저 12만 평가량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중심 공간, 즉 주 경기장은 리모델링하고 야구장, 스포츠 컴플렉스, 호텔, 뉴스 호스텔, 전시 컨벤션 시설 등을 설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강 탄천 쪽에는 19만 평가량을 시민 친수 공간으로 한강 탄천 공원화하고 올림픽대로 등 지하화해서 동분간선도로 램프 이전 및 탄천 보행교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멋진 도시계획이 완성되리라고 기대. 이 사업을 보시면은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은 22년 2월부터 26년 2월까지라고 합니다. 마이스 민간 투자 사업은 23년부터 29년까지 진행하는데 1단계 준공은 26년이고 2단계 준공은 29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천이나 한강 등의 수변 공간 조성 및 보행교 신설은 21년 11월부터 26년 12월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26년이면은 주 경기장 리모델링,
수변공간 등에 대해서는 26년에 완성이 되고, 아울러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1단계 준공도 완성되고 최종적으로 29년에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경기장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고 합니다. 훨씬 세련되고 멋있죠. 이 리모델링 공사는 22년 9월부터 26년 2월까지 총 사업비가 2,800억 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 수변 공간 조성도 하는데, 탄천에 탄천 보행교를 설치해서 한강 쪽에 대규모 휴양 레저 공간과 연결하는 T자형 주 보행축도 완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이 구간에 올림픽대로 지하화도 완성할 것이고, 또한 주 보행축을 연결해서 산책을 하면서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식으로 수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잠실 마이스 사업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본 시설은 전시 컨벤션, 야구장, 스포츠 컴플렉스, 수영장, 수변 레저 시설 등이고, 부속 시설로는 호텔, 문화상업, 업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업 기간은 총 6년이고 운영은 40년간 운영하는데, 총 사업비가 2조 1천만 원 가량 되는데, 민자로 하며 사업 방식은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즉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트 해서 민간이 전액 투자해서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로 하고 40년 동안 민간에서 운영해서 운영 수익으로 이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비용 보시면은 롯데타워 공사비가 4조 들었고, 곧 건설할 현대차가 3조 7천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인 둔총주공 재건축이 당초 예산이 2조 6천억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 비용 때문에 이 지역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이렇게 마이스 산업이 완성되면은 이런 청사진이 나올 텐데,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기대가 되고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만큼 관심에 따른 투자 이런 문제로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 이해가 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잠실 마이스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 서울시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